조금 전에 사전계약 공식 고화질 가격표가 공개되었습니다. 가격부터 파워트레인과 연비, 트림별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알아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구입 후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작년에 공개가 되고 18일부터 사전계약이 진행되는 니로의 사전계약 공식 자료가 조금 전에 오픈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높아진 가격 때문에 상위 차량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스포티지나 소렌토 차량과 가격 및 트림을 분석해서 알려드렸죠. 공식 사전계약표가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파워트레인과 연비, 트림별 차이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르면 후회하시는 거 아시죠? 고화질 가격표를 보면 LED 헤드램프, LED 후진 등 H팩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디자인은 최상위 트림 또는 옵션으로만 제공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입할 차량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선택 품목 항목에 있는 스타일 옵션을 보면 225, 45, R 18인치 타이어와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리어 LED 턴 시그널 램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멋진 디자인의 차량은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거나 스타일 옵션을 추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스타일 옵션은 스타일 패키지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제공되는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기본 트림인 트렌디와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 100만원의 스타일 옵션을 통해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는 스타일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형 니로의 가격 분석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아직 못 보셨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스포티지와 소렌토 차량과 트림별로도 비교해드렸기 때문에 신형 니로의 비싼 가격 때문에 놀라셨다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본 트림에서 옵션 하나만 추가해도 거의 2,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신형 니로는 3,000만원 미만이 가성비라는 말은 더 이상 좀 힘들 것 같아요. 신형 니로를 선보이면서 기아는 측면부 디자인에 포인트 역할을 하는 C필러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명칭이 C필러 칼라 가니쉬인데요. 이 부분 호불호가 제법 많은데요. 독특한 개성미를 살려준다는 점에서 선택하실 분들도 계신데 이 디자인은 H팩의 C필러 칼라 가니쉬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H팩의 가격은 20만원입니다. 그런데 단독 디자인인데 굳이 이렇게 구성해야 했을까? 스타일백 1, 스타일백 2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제공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H팩의 제공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트렌디와 프레스티지에서는 이 H팩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조건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해야 H팩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시그니처 트림 3,449만원에 20만원을 추가한다면 3,469만원 정도가 되죠. 꼭 이렇게 구성했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예상이지만 다음 연식 변경 등에서 이 H팩은 스타일 옵션 등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이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되는데 파워트레인과 연비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죠. 하이브리드가 붙으면 같은 엔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더 많습니다. 기존 니로의 엔진 스펙인데요. 신형 니로도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한 엔진이죠. 엔진에 대한 인증 정보를 보면 엔진 형식에 있어서 G4, LL이라는 알파벳을 볼 수 있죠. 엔진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효율만 조금 개선된 것 같습니다.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는 터보차저와 가솔린 엔진이 결합된 방식이 아니고요.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가 결합된 방식입니다. 반면 스포티지나 소렌토 차량의 경우 터보차저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스펙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펙을 비교해보면 한 가지만 보셔도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최고 출력에 있어서 신형 니로의 경우 105마력이죠. 하지만 스포티지나 소렌토 차량의 경우 180마력이라서 하이브리드의 엔진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가솔린 엔진만으로도 큰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니로가 소형급이라고 해서 스포티지나 소렌토 차량처럼 스트레스 없는 주행 성능까지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다만 연비면에서는 니로가 월등히 높은 점을 알 수 있죠. 높은 경쟁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신형 니로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변속기도 다른데요. 신형 니로는 6단 DCT 건식 타입의 변속기가 탑재됩니다. 성능과 연비를 중시하는 차량에서 적용되는 타입인데요. 자동 변속기 대비 수명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8만부터 10만 정도 사이에 플라이 휠을 교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자동 변속기와는 다른 점이죠. 따라서 자동 변속기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신차 구매 후에
한 번도 이 부분을 교체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추가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건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상 패스할게요. 소형급 차량이라서 연비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연비는 16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도심 21.9, 고속 19.6으로 복합 연비는 20.8km입니다. 기존의 니로와 비교해보면 복합 연비 기준으로 약 1.3km를 더 주행할 수 있는데 최대 1.8km까지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죠. 캐스퍼와 같은 경차를 포함해도 신형 니로의 연비는 압도적이면서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차량이 더 커지고 무게는 가벼워지고 실제 연비는 20.8km라면 분명히 칭찬해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연비를 꼼꼼하게 챙겨봐야 하는데 16인치 타이어 기준 빌트인 캠을 선택하지 않은 기준의 연비입니다. 우선 빌트인 캠을 추가하는 경우 동일 16인치 기준으로 도심 21.4, 고속도로 19.5, 복합 연비는 20.5km로 소폭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 16인치의 디자인이 좀 아쉬워서 18인치를 선택하게 된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도심 20.0km, 고속도로 18.1km, 복합은 19.1km로 떨어지게 되는데 복합 연비만 체크해보면 16인치에서 빌트인 캠을 미선택했을 때 20.8km였죠. 18인치로 변경하는 순간 19.1km로 떨어지게 되고요. 빌트인 캠을 선택한다면 18.8km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연비가 중요한 니로 차량에서 리터당 2km 차이라면 50리터만 주유해도 무려 100km의 주행거리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 부분을 예상보다 간과하거나 체크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지 타이어 크기 차이 때문인데 100km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월 1회 정도는 주유를 하시죠. 한 달에 한 번, 1년이면 12번인데요. 단지 50리터만 주유했을 뿐인데 무려 1200km의 주행거리가 타이어의 크기로 인해서 결정됩니다. 특히 대세인 전기차와 비교해본다면 전기차가 1회 충전으로 약 300km 전후를 주행하죠. 전기차에서 3번을 충전하는 거리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비슷한데요. 여기에 전기차만의 충전 시간까지 포함해 본다면 니로 하이브리드만의 높은 차별성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휠은 풀체인지 차량임을 감안해 본다면 17인치 한 종류만 더 추가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멋진 디자인의 연비 때문에 16인치를 선택해야 된다는 점은 좀 아쉽네요. 지금까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트림별 가격을 함께 체크해 볼게요. 가격은 현재 개소세 3.5%를 기준으로 친환경 혜택 가격을 제외한 가격인데요. 기본 트림 트렌디가 2,781만원,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가 3,027만원, 고급 트림 시그니처가 3,449만원입니다. 경차를 제외하면 가장 작은 급의 소형 SUV인데 옵션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대충 감잡아 보더라도 한두 가지 기본 옵션만 선택하면 3천만원은 쉽게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네요. 기존 니로와 가격을 비교해보면 최소 231만원부터 최대 491만원까지 예상보다 가격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니로만의 착한 가격을 원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꼭 SUV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체급 위에 하이브리드 세단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서 구매자분들이라면 꼭 한번 비교해보세요. 트림을 보면 트렌드와 프레스티지를 대부분 선택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트림을 결정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추가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거꾸로 진행해 보시죠. 트림별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패키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태생적으로 트림에 따라서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 트림인 트렌드의 경우 컨비니언스,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내비게이션 이렇게 4개의 옵션만 선택할 수 있죠. 그렇다면 기본 트림인 트렌드에서 제공되는 모든 항목까지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핵심만 짧게 체크해 볼게요. 1.6 자연흡기, 가솔린, 하이브리드 엔진에 6단 DCT 변속기가 조합이 되고 후륜도 기본으로 멀티링크 서스펜션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기본으로 포함이 되고 있고 여기에 중요한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개의 에어백 중에서 기존에 없었던 1개의 에어백이 추가되었는데 이 에어백은 1열 중앙에 있는 센터 에어백입니다. 외장은 LED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LED 헤드램프가 아닌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기본입니다. LED 헤드램프를 넣기 위해서는 100만원의 스타일백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한 실내에서 중요한 계기판의 즉 클러스터는 4.2인치가 기본입니다. 신형 니로의 경우 소형 차량답지 않게 멋진 디자인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계기판 부분이 10.25인치 계기판이었죠. 기본 트림인 트렌드에는 해당 계기판이 제공되지 않고요. 해당 계기판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멋진 디자인의 10.25인치 계기판은 하이테크 패키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이테크 패키지는 트렌드 트림에서는 선택할 수 없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비교하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시트는 인조 가죽이 기본이고요. 다행스럽게 2열에 시트의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리클라이닝 기능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정차 시 브레이크를 계속 밟지 않아도 되는 오토홀드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시트의 통풍 기능이나 열선 시트 기능, 그리고 2열에도 시원한 바람이 전달되는 에어벤트 기능, 1열의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기능은 기본 트림인 트렌드에서는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옵션들입니다. 조금 정리가 되셨죠? 프레스티지 트림을 보면 1열 통풍과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 2열 에어벤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1열 이중접합 차음 글래스가 제공됩니다. 여기에 10.25인치의 계기판이 필요하시면 하이테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하이테크를 선택하기 위한 옵션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 옵션인데요. 내비게이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하이테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형 니로의 가성비 트림은 프리스티지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가격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3.5% 개소세를 포함하고요. 친환경 차량의 혜택을 포함하지 않은 프레스티지 차량의 가격은 3,027만원입니다. 여기에 내비게이션 85만원, 하이테크 80만원을 더하면 3,192만원이 되는데, 아마 이 정도가 최소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최신 차량만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차 및 재출발하는 기능을 추가하려면 95만원에 제공되는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해야 되고요. LED 헤드램프를 추가하려면 100만원의 스타일백을 넣어야 합니다. 추가로 파워시트 기능과 2열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그리고 후진 시 자동으로 하향이 되는 아웃사이드 밀러 기능을 추가하려면 70만원의 컴포트 옵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프리스티지 3,027만원, 내비게이션 85만원, 하이테크 80만원, 이렇게 해서 3,192만원이었는데 드라이브 와이즈 95만원, 스타일백 100만원, 컴포트 옵션 70만원을 모두 더하면 3,475만원이 되고요. 친환경 차량 혜택 최대 140만원에서 취등록세 약 40만원을 빼게 되면 3천만원 중반의 가격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본 트림인 트렌드는 옵션 패키지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아서요. 최신 차량을 구입하는데 최신 차량처럼 구성을 할 수 없는 점이 너무 아쉽고요. 따라서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데 최소한 선택만 하더라도 3천만원 초중반에 도달하기 때문에 신형 니로의 실제 구입 가격은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차량은 풀옵션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선택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풀옵션을 구입한다면 저는 한 체급 위의 차량의 스포티지, 중간 트림도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옵션은 비록 동일할 수 있지만 차량의 급을 뛰어넘는 경우는 여지껏 없었는데요. 풀옵션을 선택하시는 상황이라면 한 등급 위의 차량도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이유는 여러분의 돈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열심히 비교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